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제가 만든 기출 해설집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기출 문제집 다들 어떤 거 풀고 있나요? 근데 모르는 문제 해설집 보면 이해 잘 되나요? 대부분의 해설지는 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2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평가원 기출 문제를 손풀이로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모의고사 해설은 제가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출 문제집을 풀고 있던 참고할 수 있는 어피셜의 뇌를 옮겨놓은 교재입니다. 한 땀 한 땀 문제 위에 직접 손풀이를 작성해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해설을 제공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제 사고방식을 흡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광고 끝! 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여러분, 다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오늘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다면 바로 뒷부분 해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오늘 1등급이 아니거나 만약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뭐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뭐 과외도 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태까지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수를 받았는데도 정말 괜찮다고 여기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수능까지 단 6개월이 남았는데도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도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공부하실 건가요? 여러분, 제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의 전략을 갖추고 싸워야 됩니다. 정말 남은 기간만큼은 제가 이제 말하는 전략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수능날 여러분들이 마주할 문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핵심은 이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손부터 나가는 기존의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구하는 것을 먼저 보고 문제의 조건들을 시각화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풀이를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수학의 역설계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 내가 방향을 맞춰서 풀이가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계산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그 과정 속에서 내 풀이의 이 방향성이 답을 내기 위한 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냐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딱 한 문제만 저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 여러분들이 안 풀어봤을 법한 이 15학년도 수능 B형 30번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이 문제를 처음에 학생들한테 풀어봐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푸는지 아시나요? 자,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네. 이렇게. 그럼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읽고 그냥 넘깁니다. 아, 그리고 이 f'x가 1과 3 사이라고? 그리고 나조건에 보면은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이 점들을 지난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옵니다. 너무 많아요, 점이. 그죠? 뭐 머릿속에서 n자리에 1도 넣어보고요, 2도 넣어보고요, 뭐 0도 넣어보고요. 그리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음의 정수도 있겠지 하면서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요. 뭐 마이너스 2를 넣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나 못 풀겠는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조건을 보면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또 이 구간에서 이차함수의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0 넣고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아, 너무 복잡한데 못 풀겠다 이래 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의 역설계 기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3부터 6까지 fx, dx 이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이 신경은 어디로 간다? 3부터 6까지가 이 fx의 모양이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은 안 궁금해.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 문제 속의 조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빠뜨리고 문제를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번호들을 매겨줄게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 요런 말이 있어요. 일단 1번.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1과 3 사이라는 거 2번. 그리고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이 많은 점들을 지난 3번. 얘는 4번.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다? 3부터 6까지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이 3번 조건부터 눈에 갑니다. 왜냐면 이 무한한 점들 중에서 딱 3부터 6까지만 먼저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 네 번째 이 점 보세요. 자, 여기 n자리에다가 자연스럽게 0을 넣어주시면 3,7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 점에다가 1 한번 넣어보시면 4,8을 지납니다. 자, 두 번째 날려보세요. 5,10을 지납니다.
세 번째는 읽어보세요. 6,13을 지납니다. 기가 막히죠? 나는 방금 전까지 내가 구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읽었을 때에는 이 나조건이 되게 다르게 읽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들어가니까 내 행동에서 그 풀이, 그 답을 내기 위한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해설할 이 5월 모의고사의 사전 문항 또한 이 역설계 기법으로 다 풀어드릴 겁니다. 남은 기간 반드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 설명이 귀에 잘 들리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온라인 수업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평가원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이 4단계 전략에 맞춰서 풀고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문제마다 체크박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문제를 풀면서 습관을 잡아나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 전략대로 공부하면 수능날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 시험지의 공통 4점 문항을 역설계 기법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손풀이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립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든 소중한 자료라서 아무에게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역전이 간절한 우리 수험생들만 받을 수 있도록 이 인증 절차를 두고 있으니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입장해서 자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거는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뒤쪽에는 32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5제곱 이렇게 되면서 지수끼리 더하면 2의 제곱, 즉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이제 미분하세요. y의 프라임은 3x의 제곱 플러스 2죠. 여기에다가 1 대입해 주시면 5가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얘이고 얘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가 미분이 되어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게 f'x죠. 그럼 적분하세요. f의 x라는 거,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플러스 c인데 바로 옆에 0 넣어서 1 나온다고 나와 있죠?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1 한번 넣어주시면 뭐 개수의 합인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다.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앞쪽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은 3, 1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2가 되면서 두 개 더하면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a, b는 어디 있냐? 이 곡선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는 필요할 겁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1번, 그리고 점근선이 나와 있으니까 2번 이렇게 좀 쓸게요. 그럼 점근선을 그냥 대놓고 주고 있네, 이렇게. 그 b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말인 거고, 그러면 a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얘가 4여야 됩니다. 그럼 4는 2의 제곱인 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겠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a, b는 fx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최소 식이 두 개는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두 양수 a, b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주기가 3파이래요. 2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이다. 3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주기를 바로 이용을 해볼까요? 얘는 양수라고 하기도 했으니까 바로 그냥 이 파이를 x의 개수인 이 b로 나누어 주시면 3파이 이게 지금 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장면에서 b의 값이 3분의 2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b를 이제 알게 됐으면 이제 최대 최소의 차이가 6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이 사인 함수를 a배를 한 다음에 단체로 위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봤자 어차피 이 최대 최소의 이 차이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 같이 1만큼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즉 원래 이 사인이 1일 때 최대값 a를 가지면서 원래 플러스 1 이게 최대값이었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랬었을 건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a의 값, 이 값이 6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a의 값은 3이다. 두 개를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3분의 11,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f의 0이 양수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부등호 조건 이런 게 왜 나와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케이스가 제거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 뭐 0 이하인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제거할 거야. 그리고 x를 구해서 2를 넣은 값을 나한테 구하라고 했으니까 fx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읽어보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걸 만족한대요. 즉 얘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미분해줘야겠지. f의 x 이퀄 2x 마이너스 3a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0 넣었을 때 0보다 큰 상황이어야 되니까 여기 현재 0 넣으면 마이너스 3a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a의 값이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구나. 0 이상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는 a의 값만 구하면 그럼 게임이 끝나죠. a를 구하기 위해서 얘 윗끝 아래끝 맞춰줍시다. 자, a 넣으세요. 0 이퀄 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은 2a의 제곱이 2인 건데 a는 뿔마 1입니다.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즉, 요 장면에서 이렇게 fx를 결정할 수 있고요. 여기다 2 넣어주시면 7,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a의 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열 an이 뭐냐? 라고 해서 봤더니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 수열 an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1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a의 2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항을 알게 되면 뭐 a 곱하기 r 이렇게 구할 거고요. 뭐 세 번째 항을 알든 다섯 번째 항을 알든 근데 공비만 있으면 a의 2를 언제든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첫째 항이 음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의 2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잖아요. 근데 오지선다를 보니까 보기가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수열의 공비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힌트를 이 오지선다의 답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줄 수 있는 데이터긴 한 거죠. 이게 문제풀이에 뭐 직접적으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a의 1과 a의 5를 곱해서 36이 된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등비 중앙 성질에서 떠오를 거예요. 얘는 a의 3의 제곱이 36이니까 얘는 뿔마 6입니다. 근데 무조건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첫 장이 음수니까 a의 3는 r 제곱을 곱하는 거라서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 3번 조건 보시면 a의 3가 지금 마이너스 6인 걸 아니까 이 a의 4의 값이 8이다. 이렇게. 그럼 a의 4의 값은 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공비를 얻어줄 수가 있네요. 여기서 일로 넘어오실 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a의 2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a의 2는 a의 3를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즉 r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주시면 a의 2는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4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들은 이렇게 역설계 박스, 네모 박스에다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구하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f1 곱하기 f'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들에다 번호를 매기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참수 gx를 이렇게 얘기를 하재요. 그리고 나서 이 극한값이 한 개가 나와 있죠. 여기다가 2번 넘버링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면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1번 조건에다가 x자리에 1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f1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1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g1이라는 이 데이터는 2 곱하기 f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내가 f'1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해줘야겠죠. fx가 다항함수인 상태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gx도요. 그러면은 g'x 이렇게 되면서 앞에 거 미분해. 그러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뒤에 거를 미분, 곱미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1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g'1이라는 데이터가 3f의 1 더하기 2f'1 요런 식으로서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런 값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g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2번 식으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를 확인하고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극한이 수렴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애초에 gx가 미분 가능한 수니까 gx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g1의 값
이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가 G1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G'1의 값이 9라는 게 나와 있는 거지. 따라서 얘가 이제 4 이렇게 넣어주시면 얻어낼 수 있는 게 F1이 2라는 값. 그리고 F1이 2가 되고요. 얘가 9가 되면은 9는 6 더하기 2 F'1. 그럼 얘 넘어가? 이거는 3 이렇게. 그럼 F'1의 값이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둘이 곱하시면 3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나요?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죠? 아, 이 문제에 사인 법칙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문제 조건들의 번호를 매겨봅시다. 자, 각 A가 예각인 삼각형 ABC래요. 1번 이렇게 넘버링 하고요. 여기 이 가족권에 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2번. 그리고 넓이가 주어져 있죠. 삼각형의 넓이. 여기다가 3번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예각이라는 거를 왜 굳이 우리한테 알려주냐면요. 사실 사인 같은 경우에는 예각이나 둔각이나 1사분면, 2사분면 전부 다 값이 양수예요. 그렇죠?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예각일 때만 양수고요. 둔각이면 2사분면각이라서 음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때 그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지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이 지금 예각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모든 삼각함수 값이 다 양수니까요. 자, 그런 걸 좀 인식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그럼 뭔가 1번에서 나는 냄새도 아, 이거 혹시 이따가 코사인 법칙 쓸 때 코사인의 부호를 좀 유념해서 이렇게 예각이라는 말을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또 확장해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예각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시각화를 좀 합시다. 이렇게 삼각형 그려주시고요. 여기다가 A, B, C, A, B를 짧게 그리고 A, C를 길게 그려. 여기다가 4 써주시고 여기다가 15 시각화. 그리고 이 각도 예각 세타. 그러면 우리는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 쓸 건데 그럼 나 사인 세타도 알고 싶고 이 BC 길이도 알고 싶은데 이 길이가 이제 A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이 A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사인 세타랑.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은 3번에 있습니다. 넓이 조건 가지고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A의 값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마무리로 사인 법칙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전략을 좀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넓이 이용하는 공식을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5에다가 사인 세타 이걸 해주시면은 이게 지금 24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랑 치면 2가 되니까 2로 여기를 치면 12. 즉 따라서 사인 세타는 15분의 12가 되면서 5분의 4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얻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도 5분의 3이다 이렇게 얻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연결해서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의 제곱이라는 것 얘는 16 더하기 225 15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 4, 15 코사인 끼인 값까지 예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치세요. 3, 3은 9, 4, 2, 8, 8, 9, 72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제 72를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3 이렇게 내려오고요. 1, 10, 5, 1 여기다가 16 더하면 169네. A의 제곱이 169라는 거는 A의 값은 1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끝났죠? 이제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인 세타 5분의 4 이것 분의 13이라는 값이 2 곱하기 라지 R이고요. 자, 좌변에 위아래 5를 곱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4분의 6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양변에 이제 2로 나누시면 아래 값은 8분의 65다. 그래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초항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러 개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오지선들 한번 살펴보면 전부 다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A1이 음수인 게 무조건 나와줘야 되긴 하고요. 양수인 게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를 풀면서. 자, 그리고 나서 조건들에다가 번호를 매겨봅시다. 자, 가조건에 보시면 이 수열이 전항과 다음항 사이에 이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전항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봅니다. 전항이 만약에 음수잖아요. 그럼 좀 불쌍한가 봐. 얘를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2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에다가 넘버링을 해보면 여기다가 1번 조건, 그리고 만약에 전항이 0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3을 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는 이 A의 1과 A의 3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A의 1과 A의 3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써볼게요.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나눠주시면 A의 1의 값이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할 거예요. 만약에 A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다음 항으로 갈 때 마이너스 2배를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그럼 무조건 양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올 때는 3을 빼라 이렇게까지 오면은 A의 3까지 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값이 0 이상이면 3이 빠지게 될 텐데요. 이렇게. 자, 이 3이 빠진 이 값은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럼 케이스가 또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범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양수일 때는 또 3을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얘가 음수라는 전제 하에서만 이렇게 온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이 3보다 작을 때만 이걸 따르고요. 대전제 조건이 0 이상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얘는 A의 값이 3 이상일 때만 이거를 따랐겠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된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제대로 써봅시다. 자, A의 3라는 건요, A의 1에다가 4를 더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얘도 A에다가 4를 더해라. 얘도 A에다가 4를 더해라. 근데 애초에 얘네들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네요. 이 세 번째 케이스는. A-6이랑 A 플러스 4는 어떻게 같아? 그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풀면 얘로 넘어와. 그러면은 3A의 값. 얘가 마이너스 7.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전제 조건을 만족하네요. 마이너스 3분의 7 하나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얘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럼 마이너스 3A.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A의 값은 3분의 2. 이 범위 안에도 잘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다. 이제 12번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나요? 자, 시각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방향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따지죠?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중요한데 심지어 여기 문제에서 속도가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확인하고. 자, 니은 볼게요.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 그럼 가속도도 또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속도가 1이 언제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위치가 2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위치 함수도 구해내야겠네요. 자, 디귿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속도 함수에다 절대값 취해가지고 계산해라 뭐 이런 거죠. 자, 하나씩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냥 다 구해라 이거야. 그래서 조건들에다 번호 매겨가면서 확인을 해보면, 자, 0일 때 원점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1번 조건이죠. 그 다음에 속도 함수 나와 있는 게 2번 조건.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연결 전략 자체는 그냥 기니디 읽으면서 푸세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요. 그럼 얘는 3t 마이너스 8 그리고 t-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3분의 8과 1에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이차함수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은 이 vt가 여기가 이렇게 t축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긴 거고, 여기의 값이 1, 여기가 3분의 8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뿔 부호 변화가 바뀌어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자, 니은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 그러면 여기 2번 조건 이거를 미분을 하세요. 그럼 A의 t 얘는 6t-11 얘가 언제 1이 됩니까? 이 값은 t의 값이 2가 될 때 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니은 조건에서는 t가 2일 때 위치를 구하라는 말이니까, 자, 위치 함수도 구해봅시다. 적분하세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 t의 제곱 플러스 8t, 그리고 0일 때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적분상수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2만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x의 2얘는 8 마이너스 여기는 22 플러스 16 이렇게. 따라서 얘랑 더하면 24니까 이게 2가 나오네요. 따라서 니은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디귿 봅시다. 자,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6이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그냥 뭐 절대값 씌워서 속도 적분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원리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이 속도 함수는요, 0부터 1초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1초부터는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2는 대략적으로 뭐 한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초부터 2초까지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어. 여기 0인데 이게 t가 0일 때의 상황이에요. 그럼 t가 1일 때의 상황은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이렇게 1을 넣어보면 되겠지. 위치 함수에다가. 그래서 1 한번 대입을 해보면 x의 1 얘는요 1 마이너스 2분의 11 플러스 8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9에서 얘를 빼면은 2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2분의 7인 거예요. 얘는 뭐야? 오른쪽으로 2분의 7만큼 간 거예요. 1초 동안. 여기 면적이기도 한 거죠. 이거 다 이해되시죠?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이동합니다. 근데 얘가 위치가 몇이래요? 니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위치가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가 2일 때. 그러면 2초까지는 왼쪽으로 이만큼 이제 와서 위치 2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얼만큼 왼쪽으로 온 거예요?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2분의 7만큼 갔고요. 왼쪽으로 2분의 3만큼 현재 이동을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시면 2분의 10,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6이라며. 그러니까 디귿은 틀리면서 기억 니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니은에 대한 이 데이터가 디귿에서 이러한 장면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f의 28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f가 뭐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일단 가족권엔 못 들어가죠. 여기 구간 안에 28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는 이제 뭐 연속이라는 조건이고요. 자, 조건들에다가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면 자, 연속 조건 1번 이렇게, 그리고 가족권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거 2번, 그리고 나조건에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데이터가 정보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내가 이 3번부터 걸고 넘어질게요. 2번부터 뭐 걸고 넘어져봤자 이거 28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부터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12분의 이렇게 들어가시고 f에다가 k 플러스 12에서 f의 k를 빼는 장면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2분의 1이다. 요렇게. 그럼 양변에 12를 곱하시면 여기의 값이 6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얘네들의 차이가 6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 k에 대하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겠지. 28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나는 28이 필요하니까 이 k 자리에 16을 넣으세요. 그러면 f의 28 마이너스 f의 16 이 값이 6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f의 16을 구하기 위해 k의 값에 4를 넣으세요. 그러면 f의 16 마이너스 f의 4 이 값이 지금 6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나는 이 4라는 데이터는 2번 조건의 범위 안에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넣어서 관찰할 거예요. 4 넣어주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 이렇게. 자,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겠죠? 얘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4 대입하면 8 더하기 1인 거니까 9. 그러니까 3이잖아요. 루트 씌우면 3에서 1 빼면 2. 그리고 f의 4. 이 데이터가 4a가 된다. 그럼 양변을 이제 2로 나누어 주시면 이 f의 4라는 값이 2a가 됩니다. 얘가 2a 이런 식으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a의 값을 찾아야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이제 얘를 정답을 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a의 값을 좀 지켜봅시다. 자, 얘네들은요 차이가 지금 12만큼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가족권 얘를 보면은 0부터 12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하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직 안 쓴 조건? 연속 조건. 그러면 연속 조건을 좀 써보려고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이번 조건을 f의 x라는 얘 있죠. 얘는 루트 2x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제 나눌 수가 있냐면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x의 값이 0이 아닐 때에만 나눌 수가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0이 모든 실수에서 실수 전체 집은 연속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때문에 x가 0일 때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지. f의 0 이렇게. 그래서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로 식 세울 거거든요. 여기서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올 때 얘 값이 f의 0으로 가져야 되고요. 자, 위아래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밑에는 2x 플러스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x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x를 약분되면서 0 넣어보세요. 자, 따라서 그럼 얘가 2니까 이렇게 치시면 f의 0이 a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f의 0이 a라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얘네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k가 0이면 f의 12에서 f의 0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12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12 넣어보시면 루트 25니까 5, 5에서 1 빼면은 4가 되겠죠? 즉 좌변은 4에다가 f의 12, 이 값 자체가 12a다. 요렇게.
그럼 양변 4로 나누시면은 얘가 3a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따라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12만큼 지금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얘를 뺀 게 6이야. 그러니까 이 a의 값이 6이다 보니까 a의 값은 3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a가 3이라면 얘는 이제 6이 되는 거고 얘는 12가 되는 거고 얘가 10이면 얘는 18. 즉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먼저 확인하면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하니까 얘네들의 x좌표를 알아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조건들에다가 번호를 매길게요. 자, 이 곡선 sin x 얘가 y는 k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해라 1번. 그리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을 C, D라고 해라 여기까지 2번. 그리고 얘네들의 이 관계가 있어요. 얘네들의 길이의 차이. 이게 지금 3번이에요. 그럼 길이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 점들을 표현을 해야겠죠. 따라서 나는 이 전략 자체가 점들을 다 세팅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리고 여기 위에 점을 넣어주면 사인 알파의 값이 k다 라는 이런 데이터를 얻어요. 이게 지금 전략이에요. 모든 애들을 갖다가 일단 다 표현해. 자, C랑 D도 얻어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줍시다. 자, sin x라는 건요. y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의 제곱이에요. 얘잖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겠지. 자, 여기서 절대값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건 a가 1사분면의 점이에요. 지금 현재. k가 0과 1 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1사분면이죠. 가운데 2분의 파이 기준 대칭이니까. 자, 따라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각도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으로서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C의 x좌표는 2분의 3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이 D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요렇게. 자, 따라서 이 3번 조건으로 마무리 이제 갑시다. 자, CD의 길이는요. 여기끼리 빼세요. 여기서 이거를 빼주시면 2알파가 나오겠죠. 2알파에서 AB를 빼세요. 자, 이 AB의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예요. 그래서 2알파에서 쟤를 빼주면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파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9분의 2파이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9분의 11파이. 그러면 얘가 지금 4알파인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AB의 길이니까 2알파가 내가 데이터가 필요하네. 그럼 양변을 2로 나누세요. 그러면 여기가 18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2알파인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파이에서 얘를 빼주면 정답이 되겠죠. 즉 18분의 7파이.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이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지선다 보면은 그냥 숫자가 뭐 한 2, 3, 4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p가 fx에 들어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의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자, p가 일단 1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런 상수 p에 대하여 1번 함수 fx가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 이렇게. 그리고 실수 t에 대하여 이 fx의 절대값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만나는 점에 x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은 알파, 가장 큰 값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때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x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얘가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고 있네요. 그럼 나는 이런 거 다 해석을 하려면 알파가 어디 있는지 베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뒤집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기울기 1짜리랑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우리가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x축을 그려주시고요. 0하고 p에서 근을 가는 2차 함수의 모양 꺾여 올라온 거 그려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게 바로 절대값 fx다. 왜 이렇게 크게 그리냐? 관찰해야 되니까. 관찰할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짜리고 y좌표는 t인 거 움직일 건데 여러분 그냥 대충 움직일 거예요? 그게 아니지. 이 문제를 우리가 설계해 나갈 때 이 알파 베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나 기울기가 1짜리인 걸로 아니면 어떤 근을 지날 때나 이런 특수 포인트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 이 두 가지 색깔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 파란색인 상황에서는 알파 베타가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죠. 여기 포인트가 알파, 여기 포인트가 베타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 4번 조건 보시면 절대값 쉬운 이 함수에서 직선 뺀 다음에 적분하래. 그 적분값의 최대값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인데 지금 이 직선이 항상 위에 있죠. 이 곡선보다. 그러면은 곡선에서 직선 뺐을 때 정적분했을 때 이게 어떻게 양수가 나와? 2분의 1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지금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보다 y절편이 더 커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이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정적분 얘를 해보면 무조건 음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초록색 순간 이 상황에서는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여기 면적을 내가 라지 A라고 해. 여기를 라지 B라고 해. 그래버리면 A-B가 2분의 1이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이 만약에 최대라면. 그죠? 그럼 얘보다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보다 T값이 내려가봐요. 이렇게. 이 A, B 일단 지워. T값이 내려가시고 이렇게 다 지워.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만나는 점의 최대값, 최소값,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이렇게 해져. 그러면은 여기의 값은 무조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지 않냐 이거야. 확인?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포인트들 접할 때와 근을 지날 때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얘보다 확 내려가 버리면 절대 안 돼. 그럼 얘와 이 접하는 이 순간 사이에 있을 때랑만 비교하면 게임이 끝난다. 그럼 사이에 있을 때겠어요? 여길 지날 때겠어요? 여길 지날 때겠지. 어쨌든 비교해. 그러면 딱 기가 막히게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면적이 A고요. 여기 면적이 B라서 A-B 이렇게 면적이 되거든요. 정적분값 자체가. 근데 이것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포인트는 음수고요.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예요. 그러면 이 정적분값이 더 작아지잖아요. 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가 이 A랑 B랑 딱 되어 있을 때가 여기에 음수가 새로운 게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 양수 부분이 더 넓고 이 음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올라오면 안 돼. 스물스물.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인 여기를 딱 지날 때 기가 막히게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딱 기가 막히게 여기 근을 지날 때와 여기에 접할 때 두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나갔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A-B가 2분의 1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할 건데 지금 여러분 얘네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일 때는 굳이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구할 필요가 없죠. 자 보세요. 일단 공식 쓸 거란 소린데 여기랑 여기의 교점을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얘가 y는 x입니다. 그럼 아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px고 얘가 x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는 p 플러스 1.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여기는 x의 제곱은 p-1의 x인 거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가 p-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p고요. 그럼 나는 이제 이런 넓이들을 표현을 할 때 이걸 이용할 겁니다. 우선 여기 동시에 같은 부분 여기가 지금 p-1이고 여기 영역을 c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일부분을 자른다는 거지. 그럼 2차 함수의 일부분 요렇게 이제 잘라버리면 여기에 요렇게 이제 면적이 생기잖아요. 짧게. 그럼 그 공식은 뭐예요? 6분의 초고차항계수 1에다가 베타-알파 얘랑 차이의 세제곱 1에서 6분의 1이야.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 이제 이 B 더하기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에다가 6분의 1만 더해주면 된다고. B 더하기 C 얘는 이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P 높이 P 플러스 1 거기다가 6분의 1만 더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C도 공식이 있죠? A 더하기 C는 그냥 6분의 P의 세제곱이에요. 끝. 그럼 우리 문제에서 A에서 B를 뺀 값이 필요하니까 A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를 뺀 걸로 쓸 거야. 여기서 이 위에 걸 빼주면 여기에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값 자체가 2분의 1이야. 그럼 양변에 6을 곱합시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 떼지면서 3 생기니까 3P의 제곱 마이너스 3P 그리고 마이너스 1 이 값이 3이야. 그럼 얘 왼쪽으로 넘어오면은 4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보기에 보면은 P의 값이 이렇게 2, 3, 4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 일단 4 넣어봐. 그럼 64, 4, 4, 16, 4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P의 값이 5번이 된다. 이렇게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A의 값을 찾으랍니다. 자 A가 어디 돼요? 부채꼴의 넓이에요. 부채꼴의 넓이인데 뭐 중심각의 크기랑 반지름 다 나와 있네요. 공식 쓰면 끝나죠. 자 A 파이라는 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양변에 파이 날려. 계산하시면 2, 4, 8 하나 치시면 24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제가 뭐 구하래요? 얘는 초항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근데 기가 막히게 보니까 얘는 짝수들만 7개를 더하라는 거네. 그럼 여기 보면 홀수들만 7개 더하라는 거 보여요? 얘 왼쪽으로 넘어와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의 2K랑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의 2k-1 얘네가 뭐예요? 초항부터 14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그럼 이거는 얘만 계산하면 된다. 6분의 7, 8, 15 요렇게 3으로 나눠. 3, 2, 6, 3, 5, 15, 2, 4, 8 그러면 4, 5, 20에다가 7 곱하는 거니까 142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로그 방정식 진수 조건부터 따져볼게요. 자, 이 앞에 것도 양수여야 되고요. 뒤에 것도 양수여야 되니까 자, x는 무조건 6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얘 첫 번째 거 좌변은 로그 2에 x-4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분의 1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마이너스를 뽑아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얘가 왼쪽으로 넘어오면요.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진수끼리 곱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3이라는 거지. 따라서 미시 미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3이라는 거는 8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8 왼쪽으로 넘어와. 그럼 얘는 10x에다가 플러스 16 이퀄 0. 그럼 이제 xx 28에 16 마마. x의 값은 2 또는 8인데 진수 조건 때문에 8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의 값이 여기 들어있죠?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너무 유명하죠? 이렇게 잘라서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좀 해줄게요. 이 앞부분에 있는 애는요, x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x-3a 이렇게 이제 묶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린 다음에 이거 단체로 위로 40a 제곱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가 y는 40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 0에선 접하고 3a는 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끔 이런 3차함수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y축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극소값에 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어줘야 된다. 그럼 여기가 3차함수 비율관계 2대1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2a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2a를 대입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 식 하나 세우면 a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2a를 넣으세요. 그러면은 8a의 세제곱 또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4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a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0a의 제곱까지 이거 이퀄 0이에요. 그럼 얘랑 얘를 계산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4a의 세제곱 그럼 양변에 4a의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여기는 1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는 a 이렇게 되면서 a의 값은 1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수열 bn에 10개 항을 더하시오 라는 말과 같죠. 자, 그리고 나서 bn이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 가족관에 있습니다. 얘는요. an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an은 뭐냐라고 했더니 첫째 항의 8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조건들에다 번호를 매겨가면서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항의 8인 등차 수열 1번 그리고 가족권에 보시면 an이 음수면 0 이하이면 an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bn을 만들고요. an이 양수면 그냥 an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 4번, 이 조건 5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공차의 부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an이 증가하는 수열인지 감소하는 수열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첫째 항의 값이 8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 양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이 그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양수다 보면은 bn 자체가 an이 될 텐데, 즉 bn 자체가 이 첫째 항이 8이고 공차가 양수인 얘랑 똑같은 등차 수열이 될 텐데 여기까지만 마음에 들어. 이 5번은 등차 중앙 성질이잖아요. 근데 이 4번에서 에러가 납니다. 여기까지 등차 중앙 성질인 걸 알겠는데 여기 6을 설명할 수 없죠. 즉 증가하는 수열이 아니었다는 거고 공차는 음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딱 잡아놓고 이 생각을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번 조건을 보시면 B3, B4, B5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요 등차 수열이면 안 되죠. 왜냐면 등차 중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B4, B5, B6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BN을 구성하는 것은 AN에서 파생이 되는 건데 AN은 감소하고 있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항이 음수인 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음수인 항이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2배가 된단 말이죠. 즉 얘의 값은 마이너스 2a의 4, 얘는 마이너스 2a의 5, 얘는 마이너스 2a의 6이었다는 거죠. 얘네들도 등차 수열인 거예요. 확인? 근데 여기서는 깨져야 되잖아.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 값까지는 무조건 그냥 나오는 a의 3였구나. 따라서 a의 3, 이거 an 수열 좀 써보면 a의 3 얘는 이제 양수고요. a의 4부터 음수가 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요 4번 조건 이거에서 얘네들 가지고서 넣어서 공차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넣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a의 3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2a의 5, 이 데이터는 마이너스 4a의 4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나는 첫째 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연결 전략을 세울 때 이걸 발견하는 거, 얘가 양수 이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음수로 바뀌는 이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디서? 이 등차 중앙 조건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3는 첫째 항에다가 2d를 더했다라고 쓰고요. 여기다 계산을 이제 해주는 거지. 8 더하기 4d. 우변은 마이너스 4에다가 8 더하기 3d. 에다가 플러스 6 요렇게. 그럼 좌변은 좀 정리하면 이렇게 뿌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8d니까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 이퀄 우변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d,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6. 그럼 왼쪽 넘어와. 플러스 26. 얘랑 계산하면 18. 마이너스 6d 플러스 18. 오른쪽은 마이너스 12d. 자, 이쪽 넘어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6d. d의 값은 마이너스 3이네요. 발견을 했습니다. 자, 공차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수열 an이라는 게 초항은 8, 둘째 항은 5, 셋째 항은 2, 그다음 넷째 항부터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3씩 내려오게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bn을 10개를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 가르세요. 이렇게. 이전까지 b1, b2는 무조건 그냥 a1, a2와 똑같습니다. 다 양수들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답 낼 때 뭐예요? 3a의 2지, 등차 중앙. 그럼 a의 2가 지금 5인 거니까 15인 거예요. 이 3개 더하면 15입니다. 자, a의 4, 여기 b4부터 b10까지는요. 얘네들을 쭉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보시면 a의 4 더하기 a의 5 이렇게 해서 a의 10까지 가게 될 텐데 얘도 등차 중앙 이용하면요. a의 7, 이게 7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a의 7은요. 여기까지 오면 마이너스 10이네?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140. 따라서 아까 전에 15에다가 140을 더하면 155.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f의 4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f가 뭐냐? 초고차항 계수가 1이고 f의 0이 0인 3차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3차 함수 구해서 이 4를 대입해서 답을 내야죠. 자, 그 조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넘버링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해봅시다. 빠뜨리지 않도록. 여기 일단 1번 조건 이렇게 써주시고요. 양수 p와 실수 k, k는 지금 또 0이 아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2번 이렇게. 그리고 gx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x의 값이 p인 걸 기준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만약에 p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fx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x의 값이 p 이상이면은 평행이동한 다음에 k를 곱해서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권에 보시면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거 좀 이따가 연속 조건이랑 미분계수 존재한다 사용할 겁니다. 자, 방정식 gx =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조건이 gx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함수 gx의 극값 중에서 가장 큰 값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조건들이 지금 많은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만만한 거, 이거 5번 조건 이용을 할게요.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 좌극한 같은 경우에 f의 p 이퀄 k 곱하기 f의 0. 근데 사실 f의 0이 0이잖아요. 여기 1번 조건에서 f0이 0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 p도
함수 fx의 근이 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면서 일단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fx가 근 두 개나 알려줬으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지 않아요? 초고차원 계수가 1이라고 또 하기도 했고 x 하나에다가 x-p 하나에다가 x-알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나는 p를 찾고 알파를 찾으면 정답을 낼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이용할 거냐? 자, 미분계수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p에서의 좌미분계수는요, f'p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우미분계수는 k에다가 미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p 넣어주시면 f'0 이런 식으로까지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 관계식 한 개를 좀 이따가 이제 사용하게 될 거니까 체크를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6번 이 조건도 볼까요? gx 이퀄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gx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fx가 지금 0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이 있는데 0하고 p하고 알파. 근데 이 알파는 좀 애매해.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p보다 큰지 작은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럼 얘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이 뭐뭐 있을까요? 일단 p가 양수라고 했죠. 자, 2번 조건이 쓰입니다. 양수 p라고 했으니까 x 이퀄 0이 무조건 근이 됩니다. 그리고 p는 근이 안 돼요. p 지금 포함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는 몰라. 알파를 포함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현재는 모르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보세요. 얘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는 x-p라는 얘가 0이거나 p거나 알파가 돼야지 근이 되는 거죠. 이거 함수가 f니까. 그래서 써볼까 일단? x-p라는 게 0이거나 p거나 알파거나. 그럼 x의 값은 뭐인 거예요? p거나 2p거나 p 플러스 알파거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x를 p거나 2p거나 얘는 무조건 p 이상인 거니까 p가 지금 양수다 보니까 p 이상인 거에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p 플러스 알파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지. 얘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해.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후보들이에요. 근의 후보들. 빨간색은 무조건 근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은 뭐 될지 안 될지 몰라. 그 상태에서 6번 조건 읽어보면 서로 다른 모든 셀근의 합이 2p래. 그러면 나는 무조건 내가 채택하고 싶은 거는 얘만 남았으면 좋겠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지네끼리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확인?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알파의 값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알파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포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얘는 포함이 되는 거죠. p보다 커지니까요.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그럼 얘까지 하면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모든 실근의 합이 될 텐데 이 P램에 모순이 일어납니다. 즉 알파의 값은 양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의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얘가 채택이 됩니다. 무조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가 음수인 순간 얘는 가짜 근이죠. 포함이 안 돼요. P보다 작아지잖아. 그러면 이거 세 개 합쳐가지고 2P가 되라는 말은 우리는 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P였다라는 이 말을 6번 조건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fx를 이제 p만 구하면 끝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얻었던 이 밑에 있는 식 바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f'p와 f'영은 너무 좋아요. 여기 바로 인수로 들어있어요. 0이랑 p랑 여기 들어있어. 그 f'p라는 거는 얘를 통 미분한 거에다가 p만 넣으면 됩니다. 얘 미분한 거에다가. 그럼 p 넣고 곱하시면 p, 2p. 그러니까 2p의 제곱 이게 지금 좌변이에요. 그리고 우변은 k 곱하기 이 맨 앞에 있는 거 얘를 미분해서 이제 없애면 여기다 0, 0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p의 제곱이죠?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k의 값을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라고 얻어줄 수가 있겠죠. 자, k가 마이너스 2면 이 지금 4번 조건식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7번 조건만 이용해서 p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나 봐요. 이거를 결정해서 문제를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그럼 내가 fx를 완벽히 이제 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요런 식으로 가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이러한 상황. 그리고 나는 사실 p 왼쪽에서는 fx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문제 3번 조건에서 하고 있고 3번 가지고 그린 거야. 4번 조건에서는 얘를 p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를 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양인데 뒤집어서 2배를 해서 이런 모양이죠. 그럼 누가 최대예요? 이때가 맥스야.
이게 극값 중에서 최대가 요 상황이라는 거지. 그 값이 이 2분의 3 루트 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꺾여 올라온 거는 원래 이렇게 극소값이었던 애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 극소값은 몇이에요? 이 극소값? 마이너스 2배를 하기 전에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이다 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1대 루트 3이죠. 따라서 예오 포인트는 루트 3분의 p. 물론 미분해서 구해도 되지만요. 이렇게 이제 얻어주시고 얘를 대입한 게 이게 나온다. 이렇게씩 세울 거예요. 자, 그럼 f에다가 루트 3분의 p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루트 3분의 p 이거에다가 루트 3분의 p 마이너스 p 그리고 루트 3분의 p 플러스 p 요렇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요 장면에서 우리는 3분의 p의 제곱 합차 공식이잖아요.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p의 제곱 이렇게 양변에 루트 3을 곱하면 이 좌변은 p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이게 떼지면서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따라서 뿔 양변에 2분의 3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8분의 27이야? 그러니까 p의 값은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2분의 3 넣어주시면 정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4 넣어보세요. 그러면 4에다가 여기는 4 이렇게 되면은 16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되고 뿌려요. 그럼 64에서 9를 빼는 상황이니까 55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나요?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면은 이 S가 지금 필요한데 S가 뭐냐?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S라고 하재요. 그러니까 S를 직접 구해서 이 답을 내기 위해서 이 단답으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 형태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문제의 조건들의 번호를 매겨가면서 상황 파악을 좀 해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 이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대요. 여기에다가 1번 조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가 등장을 합니다. 자, 로그 위의 점 C가 존재하도록 여기다가 2번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S라고 해라. 이거 3번. 자, 가조건에 보시면 A, B의 기울기가 나와 있습니다. 4번 매겨주시고 나조건에 5번 조건 이렇게 할게요. 삼각형 ABC가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지수와 로그가 다 등장을 하고 있고 기울기가 1짜리인 게 등장을 하고 있으면 역함수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이 지수는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요 지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역함수는 y는 로그 2의 x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k,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써보면 1번 조건에 나와 있는 게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럼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로그 함수는 뭐냐?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2번 조건을 보면 이 로그랑 달라요. 그러면 이 로그끼리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이 관계를 먼저 파악을 좀 해줄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y는 로그 2의 x-k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랑 얘는 평행 이동 관계구나. 이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확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 전략은 지수와 로그가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점에 대한 정보들을 표현하면서 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지수가 있어요. 여기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얘네 둘의 기울기는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5번 조건 보세요.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 길이도 2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A의 좌표를 이렇게 A라고 잡으면 B의 X좌표를 A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의 Y의 값의 차이, Y좌표의 차이가 2가 된다라고 해서 A의 값을 얻어내보자는 거죠. 자, 대입할게요. A 플러스 2를 여기 1번 조건식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되고 자, 얘도 A를 넣으세요.
그럼 2에 a 플러스 1이 돼. 플러스 k가 있어요. 근데 둘이 뺀다며. 그러니까 k는 죽어. 얘는 계산한 게 2가 됩니다. 그럼 2에 a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2의 제곱 그리고 빼기 1 이게 지금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인 거니까 나눠 이렇게. 따라서 a 플러스 1이라는 값은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야. 따라서 1 죽으면 a의 값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a가 뭐다?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써줄게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의 이 정삼각형 만들어내려면 C의 위치가 궁금한데 C는 어디 있어요? A, B의 중점인 이 라지 M이라고 할게. 얘네 중점에 요 선상에 있는 거지. 이 C라는 값이 여기 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삼각형을 만들어낸다 이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여기 지금 직각 이렇게 해보면 이 빨간색 얘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예요. 확인? 근데 나는 지금 뭘 알아요?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알잖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 2 루트 2 하면은 여기 CM 얘 길이가 루트 6이라는 거예요. 그럼 루트 6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M의 좌표만 알면 C의 좌표도 구하기가 너무 편해. 이 길이가 1대 1대 루트 2 비율이라서 여기 루트 3, 루트 3, 여기 루트 6 이렇게 들어갔던 거라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C라는 값을 구했다고 칩시다. 좌표를. 뭐 여기 뭐 네모, 여기 세모 뭐 구했어요. 근데 C는 어디 위의 점이죠?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사실 역함수 관계를 이용을 하려면 이 점에서 y좌표에서 2를 빼 이렇게 C에서 2를 빼. 그럼 그게 어디 위의 점인 거예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점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x, y 자리 바꿔. 그럼 걔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인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인 거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 그럼 이제 하나씩 더 표현을 해볼게. 자, M의 이 좌표를 세팅을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이 C의 좌표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두 개 더한 다음에 반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얘 y좌표는 이 A의 y좌표를 구한 다음에 위로 1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를 대입해 마이너스 로그 2의 3을 넣으면은 2에 마이너스 로그 2의 3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1까지 해주면 얘가 바로 y좌표가 되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더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에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 1이라는 게 로그 2의 2니까. 그럼 얘랑 자리 바꾸면 그냥 이거는 3분의 2예요. 그럼 1이랑 만나면서 그냥 3분의 5 요런 식으로써 깔끔하게 나타내줄 수가 있다. 이게 지금 M의 좌표고요. 그럼 우리는 C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 이 높이가 루트 6이라며. 그러니까 1로 이제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루트 3, 밑으로 루트 3 이렇게. 또는 왼쪽으로 루트 3, 위로 루트 3에서 여기 위쪽에 C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C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이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정삼각형 만들어내야 되니까. 모든 K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1 마이너스 로그 2의 3에다가 뿔마 루트 3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플러스 루트 3으로 가버리면 밑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3만큼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다 까지 해주면 C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관계를 또 C의 y좌표에다가 이만큼 빼래매. 그래야 여기 이 로그 값에다가 너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역함수 이용을 하려고요. 자, 따라서 나는 여기서 2를 뺄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자, 자리 바꿉시다.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수 위에 있다라고 세팅을 할 거예요. 이 점을 내가 D라고 하면은 이 지수 위에 있는 점 D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대입해 주세요. 그럼 뭐가 돼?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뿔마 루트 3이라는 이 데이터는 2에다가 얘가 들어갈 건데 플러스 1 해주면 3분의 2에 플러스 k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에 플러스 k 요런 식으로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상태를 보니까 얘는 지수함수고요. 얘는 지금 다항함수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풀 수는 없어요. k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내기 힘들다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k 맞불 루트 3 k가 이렇게 있고 얘 넘어오면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도 좀 보이면서 자, 이 앞에 있는 거 계산 더 되지 않아요? 얘는 1은 로그 2의 2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3분의 2잖아.
로그 2의 3분의 2. 여기 지금 뭐 3분의 2가 있긴 한데 뭐 맞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면은 치환을 해서 좀 간단하게 봅시다. 이걸 있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치는 거 이 값 자체를 그냥 x라고 좀 치환을 할게요.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 2에다가 라지 x 이렇게. 그럼 얘가 왼쪽으로 넘어와. 맞불 루트 3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양변에 3분의 2를 더할게요. 이거 더하기 여기다가도 3분의 2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라지 x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3분의 2에다가 로그 2의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수 덩어리인데 얘는 이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증가함수라는 거 보이나요? 이거 기출에도 이제 나왔었죠. 자, 증가함수임을 어떻게 보여? x1과 x2가 이렇게 있을 때 f에다가 넣었을 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럼 x1 여기다 넣어봐. 2의 x의 1 더하기 x의 1 얘랑 2의 x의 2 더하기 x의 2랑 봤을 때 얘보다 얘가 크다며. 그 지수도 마찬가지로 원래 증가함수니까 이게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증가함수랑 상수랑 만나는 포인트는 무조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라지 x를 사실 알긴 해야 돼. 왜냐면은 이 문제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게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x를 알긴 해야 되는데 이 형태를 좀 바꿔볼까요? 얘는 사실 지수, 미시 2인 지수로 바꿨을 때 로그 2의 3분의 2를 이렇게 얹으면 되죠. 얘랑 자리 바꾸면 3분의 2니까 그럼 이 형태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나요?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게끔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될 때 그 값이 이렇게 어떤 상수로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로그를 얹으면 되니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x였구나. 이렇게 로그 2의 3분의 2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의 값이 로그 2의 3분의 2죠. 3분의 2 이렇게 뭐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k의 값을 나타내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뿔마 루트 3 얘는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3에다가 뿔마 루트 3 이렇게. 그럼 이제 모든 k의 값의 합은 이 뿔마는 어차피 주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2 이거 두 배씩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로그 2의 3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하래? 이게 지금 모든 이 k의 값의 합 이게 지금 s가 되는데 마이너스 s를 구하래요. 부호 바꾸면 뿔마 여기다가 3분의 2를 더하래. 그럼 얘는 죽어. 따라서 얘만 남네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9잖아요. 그럼 미시 2인 걸 씌우면은 정답은 9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7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그냥 7팩토리얼을 이 3팩, 3팩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자, 약분할게요. 얘랑 이렇게 치시면 위에 남는 거는 7, 6, 5, 4 이렇게 남고요. 또 3팩이 이제 6인 거니까 5, 4, 20 곱하기 7은 140.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0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얘 지금 합사건 이거 확률 8분의 5라는 이 데이터가 PA 더하기 그냥 PB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PB가 8분의 2라는 거예요. 4분의 1인 거니까 6건 구해라. 그럼 4분의 3.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봅시다. 자, 얘 전개식에서 x의 5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4제곱 있죠, 요거랑 이 x랑 하나 이렇게 만날 거 하나랑 이 뒤에 있는 거 x분의 1이랑 만나는 거 하나 각각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에서는요, 일단 x의 5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2개, 뒤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이제 골라줘야 x랑 만나면서 x의 5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요, 이거 앞에 있는 게 3개 골라지면 x의 6제곱인데 하나 없애면서 x의 5제곱 그리고 여기는 이거 1개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두 개 먼저 4c2에다가 2의 제곱 그 뒤에는 1. 자, 밑에 거는 4c3에다가 2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6, 4, 24 얘는 4, 8에 32니까 반띵을 하면 마이너스 16 두 개를 더하면 8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가조건에 여러분들 보시면 A의 5와 A의 1의 이 차이가 4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1번. 그리고 K가 2, 3, 4 이게 되는 거죠. 이거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A의 1과 A의 5를 좀 기준 삼아서 나머지 항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조건에 보면은 얘네들의 값 곱한 값이
짝수라는 말은요, 이 5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면, 자, 우리는 A1과 A5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1번 가지고서 기준을 좀 잡아주면은 A의 5가 6이면 A의 1은 2면 되고요. 얘가 5면 얘가 1이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얘가 이제 2일 때 얘가 6이거나 얘가 이제 1일 때 얘가 5거나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거에서는 사실 벌써 3번 조건을 만족하죠.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고 했는데 벌써 두 개나 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2 같은 경우에는 2, 3, 4, 5, 6 중에 하나, A의 3도, A의 4도 마찬가지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은요. 이때도 일단 전체 케이스는 5의 3제곱이긴 한데 적어도 하나 짝수여야 되니까 전부 홀수인 경우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A의 2든 3이든 4든 1, 3, 5에서만 고르면 안 된다는 거지. 즉 3의 세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125, 125 한마디로 250이에요. 여기서 27을 빼주면 223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x에서 y로 해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권에 보니까 이 순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중복조합 감성이라는 거지. 넘버링을 좀 하면 XY에 대한 정보와 중복조합 감성이라는 것과 1과 3이 반드시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시각화를 할까요? X에서 Y로 지금 가고 있는 이 함수 f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x의 원소는 1, 2, 3, 4, 5가 들어있습니다. y의 원소에는 1, 2, 3, 4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요. 근데 핵심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3은 무조건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다? 1은 무조건 얘가 일로 가야 돼요. 이 중복조합으로서 크로스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2나 3 같은 애들이 1로 올 수도 있지만 1이 2 또는 3 또는 4로 가버리면 1은 절대로 골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1은 1로 가야만 한다. 자, 그리고 이 5의 역할은요. 5는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어요. 5는 1, 2로 못 가. 1, 2로 가버리면 2번 조건에 걸립니다. 그래서 얘가 3인 경우랑 4인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일단 3으로 갔다고 쳐. 그러면 여기 있는 정의역의 원소 중에 2, 3, 4 얘네들은요. 1, 2, 3 중에서 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3H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 5라는 애가 4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3을 하나는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의 원소 3개는 이번에 이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가겠지만 거기서 빼야지. 뭘 빼냐? 얘를 포함을 아예 안 하는 경우를. 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해버리고 1, 2, 4 중에서만 골라서 갈 수도 있죠. 그런 걸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얘랑 얘는 죽는 거고요.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6C3, 즉 20.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면 자,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모든 1대1 대응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고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들에다가 번호를 매기면서 시각화를 할게요. 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1번. 그리고 가조건에 보시면 f1과 f3 사이의 관계, f2와 f4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나조건에 역함수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시각화를 해놓고 눈으로 보면서 이 함수 문제는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1, 2, 3, 4, 5라는 원소 5개가 주어져 있고 핵심은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전체 케이스는 그냥 심플하죠? 5팩토리얼 120까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이제 잘 써주면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이 가장 눈에 들어오나요? 4번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요? 역함수라는 게 나온다는 것은 진짜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라는 신호죠. 그러면 나는 f에다가 k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다. 그럼 f의 역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k가 나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4번 조건의 우변에 있는 얘 대신에 그냥 k라고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연결 전략이 뭐예요? 이 문제풀이에 틀을 잡아야 돼요. 이 k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달라지겠지. 이 1대1 대응에 영향을 다 주니까 모든 함수값에. 따라서 k의 값이 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케이스 분류할 때 5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몇 개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어디서 제거를 해주냐? 2번, 3번 조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함수값 중에 F3과 F4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1보다 작은 애들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K의 값이 3이랑 4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도 안 돼요. 저 왜 안 되냐면 보세요. 5가 만약에 1로 왔다고 칩시다. 얘가 1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그러면 K가 5가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5 이상이 될 수 있나? 얘네 아무리 커져도 차이가 4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K가 5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번 조건에 모순이 일어난다. 자, 따라서 K의 값이 1이냐 2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풀이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풀이의 틀을 잡아 나가보자. K가 1일 때와 2일 때. 그 말인즉슨 1이 1로 대응될 때와 2가 1로 대응될 때 이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1이 1이면요. 여기 2번 조건은 당연해요. F3은 자유이용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K가 1이면요. 이렇게. 그 F5의 값도 자유이용권을 얻어요. 2, 3, 4, 5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핵심은 여기 있는 2랑 4가 대응되는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F4가 큰 경우랑 F2가 큰 경우랑 뭐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죠. F4가 큰 거랑 F2가 큰 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전체 1대1 대응해서 절반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럼 나머지 4개를 배열하는 건 24죠. 4팩토리얼이니까. 그거의 정확하게 반이 F4가 F2보다 클 거다. 그럼 나머지 거 F3과 F5는 마음대로 해. 그래서 4팩토리얼을 그냥 반만 나누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 12가지 케이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를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K의 값이 2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쓸게. 이렇게. 그럼 2의 값이 이제 1로 오니까 3번 조건에서 F의 4 얘는 자유이용권을 얻어요. 얘는 뭐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F1과 3에 대한 이런 관계, F1과 5에 대한 관계만 남았죠. 2번 조건, 4번 조건이 남았죠. 자, F1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기준 나눌까요? F1로 나누셔야 됩니다. F1이라는 값이 2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할 건데 또 여기서 한 가지가 제거가 됩니다. F의 1은 5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2번 조건 때문에. F1이 만약에 5가 되면 F3은 아무것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F1이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이 만약에 2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F에 3이 갈 수 있는 건 3, 4, 5 다 갈 수 있고요. F1이 2라고 얘기를 해보면 F5가 갈 수 있는 거는 4 또는 5로 갈 수가 있습니다. 3으로는 못 가요, F5는. 그럼 F5는 4 또는 5로 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F5가 맘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정했다고 치면은 F의 3과 F의 4 나올 수 있는 값이 두 가지죠. 그래서 곱하기 2로 해서 여기에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F1의 값이 이번엔 3인 경우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F1이 3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이제 3 이렇게 되니까 F3이 갈 수 있는 거 4 또는 5야. 그리고 F에 5가 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5밖에 안 돼요. 4번 조건 만족하려면. 따라서 얘가 1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F3이 이걸로 고정이 되니까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에서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F1이 4로 왔을 때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 마지막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4, 4 이렇게. 그럼 F5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는 3도 안 되고 5도 안 되죠. 차이가 1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2로 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이 4보단 커야 되니까 무조건 5로 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때도 한 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총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6가지가 나오면서 더해주면은 18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장면에서 이제 6으로 나눠 6, 3, 18 얘는 이제 20 이렇게 되니까 20분의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먼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확인을 해보면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7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황에다가 조건의 넘버링을 좀 해보면 일단 7개를 배치한다는 거 1번. 그리고 6이 적힌 의자와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힌 두 수의 합이 9라는 거. 이게 지금 2번이에요. 그리고 7이 적힌 의자와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의자에 적힌 4수의 곱이 12의 배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풀이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되냐 라고 할 때 일단 기준을 잡아야 돼요. 경우의 수 이런 문제들은요. 문제풀이의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2번 조건으로 우리가 틀을 좀 잡아볼게요. 6이 적힌 거 옆에 이웃한 2개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구가 되려면 바로 2, 7 이렇게 올 수 있고요. 3, 6은 안 되잖아.
6은 이제 쓰였으니까 그럼 4랑 5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거가 이웃할 때 얘네들이 6이랑 이웃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준 잡고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틀을 잡으시고 여기 케이스 분류를 합시다. 자,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1번은요, 일단 이런 원형이 있어요. 여기 6 옆에 누가 온다? 2 또는 7. 그래서 2랑 7 이렇게 이제 오시면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네 자리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은 뭐 있어요? 1, 3, 4, 5 이런 애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3번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이 7과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얘랑 말이죠. 얘랑 말이죠. 이 네 개를 갖다 곱해서 1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2는 하나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최소한 2, 5, 3개 곱해가지고 6은 들어있어야 돼. 무조건. 그럼 6이 들어있으려면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남은 애들 중에 3이랑 4가 무조건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7 옆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7 옆에 그럼 누가 올 수 있다? 1 또는 5가 올 수 있다. 곱하기 2 하시고요. 여기다 그냥 1이 왔다라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애들 자유이용권을 얻었으니까 3팩토리얼. 그러면 4 곱하기 6인 거니까 24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6 옆에 4 또는 5가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4랑 5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 2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4자리 이렇게 이제 해서 7이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7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앞에 지금 빗금치는 거 이 초록색 자리들에 만약에 7이 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4개의 자리는 뭐가 되냐면 이웃하지 않은 4개가 얘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4랑 6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면 24잖아요. 그러니까 12의 배수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이 여기 오면은 너무 행복해.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맘대로 배열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것 좀 써볼까? 1, 2, 3 이렇게. 그럼 7 여기 이렇게 왔다고 치면은 나머지 애들 자유이용권을 얻어서 6가지가 될 거다. 자, 7이 여기 와도 마찬가지의 논리예요. 4랑 6은 여전히 7과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7이 여기 이렇게 오면은 또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제 핵심이 여기 7이 4 옆에 오는 케이스를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7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면 7과 이웃하는 얘네들 빼고 요 자리 이 4개가 중요한 거죠.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근데 지금 여기 이 4자리에는 6이 들어있네? 그러면 남은 3개 중에서 반드시 여기 2라는 숫자는 7 옆에 오면 안 되죠. 7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1 또는 3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2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1이 왔다고 쳐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 두 자리에는 2랑 3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또 곱하기 2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6, 3, 18에다가 2는 4 더해주시면 22에다가 2 곱하면 44입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68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나한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풀이의 틀, 이런 케이스 분류를 되게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거죠. 자, 조건에 번호를 매기면서 구조화를 좀 해봅시다. 자, 8개의 공과 숫자 1, 2, 4, 8이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게 지금 준비물이네. 그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 2, 4, 8이 적혀있는 4개의 빈 상자에 방금 이 준비물들 있죠. 이걸 다 넣는데요. 이런 경우의 수를 찾아보래. 자, 가조건에 보시면 1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는 1개고요. 8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는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 들어올 수도 있고요. 3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2번 쓸게요. 그리고 n이 적힌 상자에는 n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들어있거나, 자, 또는 개념입니다. 이거 5월이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공이 n개 이상 들어있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풀이의 전략, 이 틀을 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부터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케이스를 찢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2번이지. 이 카드가 4장밖에 없는데 1번 상자와 8번 상자에 지금 들어가는 게 3장 아니면 4장이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하자. 4장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3장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쓸게요. 4장 모두 1 또는 8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 케이스는 3장이 1 또는 8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 상자인 2랑 4에는요. 카드가 둘 중에 하나는 못 들어가요. 둘 다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카드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된다? 공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의 틀을 먼저 처음에 짜시고요.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으로 이렇게 경우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누구예요? 숫자 8이지. 숫자 8. 얘가 가장 세요. 왜? 여기에는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라고 했으니까 8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러니까 숫자 8이 들어오거나 또는 공 8개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공 8개가 여기에 다 들어오는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영향력이 크잖아. 지금 숫자 8이라는 이 빈 상자가 얘부터 기준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8개가 만약에 여기에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는 공이 없잖아요. 그럼 2번과 4번 상자에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공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공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8번 상자에는 무조건 카드 8이 여기에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 하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3장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만 고민하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3장 중에서 1번 상자에 들어올 거 정해야겠죠.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고요. 그럼 여기 1번 상자에 그냥 1 넣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2랑 4는 8번 상자에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2랑 4에는 무조건 공을 2개 이상, 여기는 공을 4개 이상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럼 공이 이제 2개가 남겠죠. 따라서 이 4개의 상자에 들어오는 공의 개수를 A, B, C, D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해서 이제 2개만 더 나누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4HE 이렇게 들어가면서 3 곱하기 5C2가 되죠. 5C는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30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1번 케이스에서는 30까지다. 자, 케이스 2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똑같아요. 이 8번 상자에는 8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3장의 카드 중에 우리는 이걸 따질 거거든요. 2랑 4 이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카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도 케이스가 또 2개로 쪼개집니다. 1번 상황과 2번 상황. 그러니까 2번 상자에 카드가 한 장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4번 상자에 카드가 한 장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2번 상자에 지금 카드를 하는 게 늘 건데요. 그 와중에 2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올 수 있지만 2 또는 4가 들어와서요. 근데 1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거 또 나눠야 되는 거지. 여기서 또 케이스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만약에 여기에 1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문제 조건 3번 조건 만족 못했죠. 그럼 공이 새롭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1번 상자에 넣을 거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뭐 2가 들어왔다고 치고 4는 8번 상자에 들어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2번 상자랑 4번 상자에는 방금 했듯이 무조건 공이 2개, 4개 이렇게 확보가 돼야 돼. 그 나머지 2개의 공을 또 4개의 상자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4H2로서. 그럼 5C2니까 그건 10이잖아. 따라서 1번 케이스에서는 20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2번 상자에 숫자 1이 들어오는 경우 말고요. 숫자 2 또는 4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볼게.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에 4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번 상자에 뭐가 들어올래? 1 또는 2가 와야 되니까 1이 왔다고 치고 곱하기 2 또 들어가세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 8번 상자에 2가 들어가겠지. 이 상태에서 이제 2번 상자는 만족했잖아요. 카드가 들어왔으니까 3번 조건에서 카드가 들어온 걸로 만족한 거야. 그럼 이제 4번 상자에만 공 4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남은 공은 4개 4H4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4H4는 7H4, 7C4, 7C3이랑 똑같으니까 35. 그 35 곱하기 4 해주면 이건 140. 그럼 여기서 160이 일단 나오네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4번 상자에 한 장 넣는 경우를 볼 건데요. 그때도 4의 배수냐 아니냐로 또 나뉘겠죠. 4의 배수가 아닐 때부터 볼게요. 4의 배수가 아니라면 1 또는 2가 들어올 거니까 곱하기 2 해주시고 여기 1이 들어갔다고 쳐. 그리고 1번 상자에 들어갈 거 2개 골라야지.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 2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8번 상자에 4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2번 상자와 4번 상자는 아무런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무조건 공 2개와 공 4개 각각 이걸 넣어줘야 돼. 그럼 남은 공은 2개니까 4H2가 되겠죠. 5C2야. 그럼 10. 여기서 4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4번 상자에 4의 배수가 오는 경우로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 4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1은 이제 1번 상자에는 뭐가 와야 될까? 곱하기 2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그럼 2가 왔다고 치면은 이 8번 상자에 1이 또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4번 상자도 만족했으니까 우리 공은 2번 상자에 2개만 필연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공이 6개인 거니까 4H6이 되겠지. 4H6이라는 거는 9C6, 9C3과 똑같습니다. 9C3은 뭐야? 987을 3의 1로 나눠. 3, 3은 9, 2, 4, 8, 4, 3, 12, 84 이렇게
즉 168. 그럼 얘랑 더하면 208이네요. 그럼 여기는 208에다가 얘랑 얘는 160. 즉 368에다가 앞쪽에 있던 거 30까지 더하면 398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계도함수 구한 다음에 이 넣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얘를 미분할게요. f의 프라임은 x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또 한 번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한테 이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이 말을 보면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an 이 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와 같죠.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있는 거에다가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주시면 이 값은 다 0으로 갈 겁니다. 그럼 남는 것만 좀 써보면 3의 n제곱 나눴으니까 3분의 1분의 3. 자, 위아래 3 곱하세요. 그러면 9가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Q의 좌표가 너무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이 곡선 sin EX 얘 위에 있는 점을 지나고 OP의 수직인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OP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O가 있고 P가 있는데 이 P를 지나면서 수직인 어떤 직선이 있어요. 수직. 이때 X축이랑 만나는 요 포인트를 Q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필요한 게 얘 기울기잖아요.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얘 초록색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자, 따라서 파란색 기울기는 T분의 sin 2T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sin 2T분의 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지금 기울기예요. 그럼 지나는 점이 여기 P를 지나고 있으니까 x-t 그리고 플러스 sin 2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y의 값에다가 0을 넣어주면 자, 얘가 왼쪽으로 통째로 넘어가. 그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얘 곱하면 여기에 제곱 그리고 t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고요. 플러스 t 이렇게 넘기시면은 x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Q의 이 길이 자체가 이 값이고 이거를 t로 나눈 다음에 극한 보내라. 이렇게 여기는 이제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2짜리가 2짜리 2t를 제곱하는 거니까 4t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2짜리가 2개. 그래서 4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으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수열 an의 일반항을 이거라고 하자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가조건에 이 극한값 얘가 수렴한다. 나조건에 이 값이 자연수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가조건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a의 n 얘 있죠. 이 뒤에 있는 얘의 무한대 파워가 2n이면 이게 지금 수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앞쪽에 있는 놈도 2n이어야 돼요. 그럼 루트 취해서 2n인 거니까 원래 안에 있던 n은 4n 제곱 이랬겠지. 확인. 그리고 이거를 유리화시켜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갑시다. 그러면 2n 어쩌고저쩌고 제곱인데 플러스 2겠죠? 이 뒤에 상수 무시하시고 여기는 2n이랑 2n 죽으면서 2만 남으니까요. 따라서 이 가운데 1차항은 8n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8n 플러스 k 이런 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값 자체가 fn이라고 문제 속에 나와 있고요. 난 k만 찾으면 정답을 낼 수가 있는 상황.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가 자연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1 해줘가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니까 2n 플러스 2의 제곱꼴 이거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상수가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k의 값이 3이어야겠네요. 즉 우리는 여기서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나눌 건데 2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16 플러스 3 1 대입하면 4, 8, 3 이렇게 즉 15분의 35 5로 나눠 5, 7, 35 5, 35 3분의 7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하나요?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내가 m을 찾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네요. 이렇게 dy dx의 값을 구해내야 되니까 이따가 이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거 미분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k의 값은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러고 있죠. 자, 넘버링을 하면서 구조화를 좀 해봅시다. 자, 곡선 이거를 C라고 하죠. 1번 조건.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T1, T2.
그리고 그 t1과 t2일 때 각각 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t1일 때는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고 있고요. t2일 때에는 우리한테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표현을 좀 해봅시다. 여기 일단 2번 조건, 얘를 보시면 양변에 2의 t제곱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2의 2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의 2의 t제곱, 그리고 플러스 6 이퀄 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 2의 t제곱 위에 있죠. 이거를 라지 x라고 할게. 그럼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6 이퀄 0 이런 장면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두 실근 t1, t2 이거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x1, x2를 두 실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근각계수 공식으로 x1과 x2의 합과 x1과 x2의 곱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따가 여기 k를 구하는데 좀 수월해 보입니다. 이렇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t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t2일 때 m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야겠네요. 자, dy, dx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분모 분자를 dt로 나누세요. dy, dt 얘를 dx, dt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번 조건에서 매개변수 미분을 한번 해줍니다. 여기 뭐가 되냐면 2t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 밑에는 2의 t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t제곱 이런 식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위아래 2의 t제곱 곱하면 좀 간단하게 더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3 이것 분의 여기는 2의 2t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t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구체적으로 줬죠. 여기다 넣으세요. t1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x자로 곱해보시면 12의 2t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의 2t 마이너스 3. 따라서 얘 넘어와 일로. 그러면 여기가 12, 2의 2t 이렇게 될 거고요. 얘 넘어가면 27. 따라서 12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11로 나눠 위아래 3으로 나눠. 그럼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즉 2의 t제곱이 2분의 3이라는 거죠.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하나 찾은 거야. 그때 t가 t1이라는 거지. 이걸 내가 x1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제 퍼즐 맞추듯이 x의 2, 얘 값이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x의 2가 2라는 걸 알고 있고 x의 1이 2분의 3인 거 알고 있으면 얘가 2분의 7이거든요. k가 7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 k 찾았어. 그리고 t2일 때 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t2일 때가 언제야? 이 x의 값이 이렇게 2인 순간 속에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다가 t2를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t2 넣어봐. 그러면 이 데이터가 2의 2t2 플러스 3 이것 분의 2의 2t2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러면 2의 t2제곱 요게 바로 2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그럼 4가 되겠네. 그럼 2, 4, 8 플러스 3분의 얘는 4인 거니까 4, 2, 8에서 이제 6을 빼면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1분의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거는 11분의 77인 거니까 11분의 79가 되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일단 구하라는 게 뭔가요? 이 bn의 급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bn이 뭐냐 라고 해서 봤더니 가주권에 들어있어요. 얘의 값을 만족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0이거나 이 뒤에 있는 게 0이거나 뭐 이런 거죠. 즉, 이 bn이라는 값은요, 그냥 an이거나 이 bn이라는 값은 절대값 an이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속에 있는 조건들을 넘버링을 좀 해볼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일단 1번. 그리고 얘 방금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2번. 그리고 나 조건에 이 값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2래요. 그럼 최소값이 2라는 거는 1 넣었을 땐 성립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2부터 성립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조건 나와 있는 거 4번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말을 통해서 A에는 모든 항의 부호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고, 여기 2번 방금 해석했고요. 3번부터 해석을 더 해봅시다. 자, 자연수 K가 1이면 어떻게 돼요? A의 3 더하기 B의 3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자, 2 들어가면요, A의 5 더하기 B 5, 3 들어가면 A의 7 더하기 B 7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얘네 다 더해서 그게 지금 0이 나와줘야 된대요. 그러면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러라는 거잖아요. 즉, 이 B가 마이너스 A5 이렇게 나오고 B7은 마이너스 A7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걸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AN이 음수였다라는 거야. AN이 항의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여기 홀수 번째에서 음수였다라는 거예요. 짝수 번째 항은 전부 다 양수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B2, B4, B6 이런 애들은 무조건 A가 양수다 보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짝수 번째 애들은. 홀수 번째 애들은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지. B5부터. B3은 달고 나오면 안 돼. B3은 절대값 취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가 A의 3라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0이 안 되지.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1일 때부터 성립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나는 공비는 알고 있는데 첫째 항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4번 조건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B3 대신에 A의 3라고 쓰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B1의 값은 4A의 3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A의 1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R제곱은 4분의 1이잖아요. 즉 A의 3라는 건 A의 1에다가 R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 대신에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다가 4분의 1 이렇게 해서 4분의 1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A의 1 더하기 5 이거잖아요. 그럼 B1은 뭘까? B1이 만약에 그대로 A의 1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성립 안 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A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2 A1인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속에서 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B1 대신에 마이너스 A1이잖아요. 그리고 B2는 그냥 A의 2예요. 이 짝수 번째 애들은 너무 그냥 평화로워.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그죠? 그리고 A의 3, B3는 A의 3 그대로 이렇게 오고요. B5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의 5, 마이너스 A의 7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엇박으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 쭉 다 더해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 짝수들. 얘네들은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급수를 사용하면 되고 이번에 이 홀수들 얘네들 보면 처음부터 얘네들은 다 부호가 이렇게 음수고 이쁘게 다 되어 있는데 이 A의 3가 지금 이상하죠. 얘를 내가 맘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대로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돌려놔야 되니까. 따라서 이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급수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홀수 번째 애들을 써주면 공비는 4분의 1인 거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 이거 분의 초항은 이제 마이너스 A1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이 짝수 번째 항들 다 더해볼게요. 1 마이너스 R분의 자 A의 2가 와야죠. A의 2는 뭐야? 얘랑 곱하면 됩니다. 즉 4분의 5 에다가 A의 3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까지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맨 처음 거 위아래 4를 곱할게요. 그러면 3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것도 4를 곱할게요. 그럼 3분의 5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4분의 5를 빼.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15 그게 바로 5입니다. 5는 4분의 20 4분의 20에서 5 빼면 4분의 15가 된다. 그래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자, AP가 5분의 6이 되도록 하는 이 세타의 값을 A라고 할 때 F'A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PQ 가지고서 정답을 내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 F를 구해내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F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어떤 각의 크기들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일반적으로 F세타를 먼저 구하시고요. F'세타 미분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에다 넘버링을 해보면 길이가 2짜리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1번 조건. 그리고 그림 설명이 쭉 써있어요. 이거 세타라고 하고 이 길이가 1이 되도록 잡고 얘네들의 중점을 M이라고 할 거다. 그때 넓이를 뭐 F세타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의 전략이 뭐예요? 그림에다가 일단 다 표현해. 자, 여기 길이가 2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지름이잖아요. P에서 지름의 양끝으로 이렇게 이으면 여기 수직이에요. 그랬을 때 이 AP의 길이 있죠. 얘는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2번 조건에서 여기 길이가 1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난 여기 각도가 너무 궁금해. 이 각을 구해야 되는 건데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1은 되게 특별해요. 왜 특별해?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이 현의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까지 있고 이렇게 이제 이어왔을 때 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각도 자체가 이제 3분의 파이인데 거기에서 얘 이등변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타이다 보니까 여기의 각도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 그럼 이제 하나씩 써볼게요. f의 세타라는 거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끼인각까지 그래서 3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이러한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미분해볼까? f 프라임 세타라는 건 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이제 그대로 오는 거죠. 뒤에 거는 그대로 오고 앞에 거 이번에 가만히 있고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가만히 있고 뒤에 거를 미분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시고 앞에 속미분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와줘야죠. 그럼 이 장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이제 묶어주시면 얘랑 이 뒤에 있는 게 올 텐데 코코를 먼저 쓸게요. 어차피 이거 코사인 덧셈 정리 쓴 거니까 코코 싸싸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얘는 또 덧셈 정리니까 하나로 합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 각도를 빼면 되겠죠. 이 가운데 부호가 말 안 되니까 코사인은 그럼 빼세요. 이제 뭐가 나오냐 2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a가 되는 저 순간 그래서 a를 넣어 그럼 f 프라임 a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2a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또 덧셈 정리로 풀어서 답을 내야겠네. 그럼 코사인 a가 뭔지 뭐 코사인 2a가 뭔지 이런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세요. ap가 5분의 6이 된대요 여러분. 근데 ap가 아까 뭐였어요? 2 코사인 세타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a의 순간은 코사인 a가 말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a의 값이 5분의 3인 순간 그러면 사인 a의 값은 5분의 4인 그러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우리가 덧셈 정리 쓰려면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코사인 2a라든지 사인 2a라든지 이런 거 알아야 돼. 얘는 덧셈 정리를 풀어내. 그럼 얘는 코코사사잖아요. 그러면 25분의 9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16 이렇게 덧셈 정리 쓰세요.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7 얘는 사코코사 신코코시니까 2신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곱한 다음에 2배 해. 25분의 2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들 가지고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덧셈 정리 갑시다. 코사인 2a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7 코사인 이제 60도 그럼 2분의 1이죠? 그럼 부호 반대로 말 안 듣고 사인 25분의 24 그 다음에 사인은 2분의 루트 3 요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좀 계산을 해주면 얘네들은 얘를 이렇게 뿌려 그럼 이 100분의 이렇게 되죠? 7 이렇게 되네.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뒤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4 루트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Q의 값이 뭐냐면 P는 100분의 7, Q는 100분의 24,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17인데 둘이 더하면 절대값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7.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17.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체크를 해보면 자,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F가 어딨냐? 초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여기 나와 있죠? 역함수 gx를 갖는데요. 그럼 이 3차함수가 단조 증가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럼 실근도 하나가 있겠네? 그럼 그 단조 증가한 가 역함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fx를 정확히 구해서 3을 내서 답을 내라 이거죠. 그럼 문제 조건들을 이제 읽어봐야지. 조건에 넘버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일단 1번 이렇게 쓰세요. 단조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2번 쓰세요. hx랑 gx랑 곱해서 이거래요. 그럼 hx를 단독으로 쓸 수 있긴 하지. 단 이 gx가 0이 아닐 때에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보면서 자 가조건에는 gk가 0이랍니다. 근인 거죠. 이 k가 근인데 이 함수가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조건에 이 관계식이 한 개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결국에는 f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내야 되는데 이 4번이 저는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왜 들어오냐면 얘 역함수 표현상 얘가 f'1이잖아요. 이렇게 이것 분의 1 해서 4 앞에 있는 4가 곱해진 거고 이게 3f의 1 마이너스 4라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따가 어떤 미치수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하나 틀 잡아주시고 자 3번 조건을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K라는 포인트에서 이 GX가 근이에요.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기서 여전히 연속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함수 자체가 K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어야 돼요. 즉, 이 HX도 그 순간에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포인트가 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라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이 HX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HX라는 거 얘는 GX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언제? x의 값이 k가 아닐 때 gx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hx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리미트 x의 값이 k로 갈 때 얘 데려오고요. 이거 이퀄 hk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얘 극한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려면 이 형태를 이거 곱하기 여기 밑에 3 절대값 gx 이게 있었어야 되고 여기에 그럼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얘가 1로 가죠. 1. 그럼 나머지 애들 보시면 이게 x가 k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 자체가 꺾여 올라오게 될 거고, 그럼 꺾여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이 값 자체가 언제는 1이 되고 언제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단 말이죠. k를 기준으로 k의 우극한 절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호가 뿔마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이 x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얘네를 죽여줘야지 0이 돼줘야죠. 이거 옛날에 수능에서도 21번에서 많이들 다뤘던 그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x의 값이 오는 이 순간이 0이 돼줘야 돼서 k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얻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k가 0이구나. 너 0이야. 그리고 얘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fx가요 이 역함수를 갖는다고 또 하기도 했고, 얘를 대략적으로만 좀 그려보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에요. 이게 지금 f의 개형이야. 그러면 역함수는 이거 역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여기 문제 보면은 이 gx에다가 절대값을 지금 취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0보다 좀 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따로따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절대값 취하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 올라오게 될 거예요.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여기서 x가 0 플러스일 때와 x가 0 마이너스일 때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hx에서 그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 미분계수를 구해볼게요. 일단 이런 표현은 없지만 만들어 이렇게 우미분계수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 빼기 g'0인데 우리가 f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야지, 이 관계를. 그럼 얘도 0 마이너스 이때는 플러스 f 프라임 0분의 1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h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0 플러스에서? 아까 h가 0 근처에서는 이런 지금 모양이었죠. 그랬을 때 얘가 1로 갑니다. 일단은 얘는 1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는 이게 그냥 약분되면서 그냥 3x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3x로 해석이 될 거고, 그럼 미분계수가 얘는 3,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이 장면에서 얘는 3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같아야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 값을 뭐 x라고 하세요. 3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그럼 얘가 넘어와. 여기 2, 얘 넘어가 6. 따라서 x의 값은 뭐다? 3분의 1이다. f 프라임 0이 3분의 1이다. 또 f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들이 f의 0의 값이 일단 0이라는 거, 그리고 f 프라임 0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알았죠. 상수항과 1창의 개수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2창의 개수만 찾으면 끝이야. 우리 아직 4번 조건 안 썼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게 딱 서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f의 x 이 값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x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여기서 미분의 f 프라임 1 그냥 바로 구합시다. 미분한 거의 개수의 합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역수해서 4를 곱해라. 이 값이 3에다가 1 넣어봐라. 그럼 1 더하기 a 플러스 3분의 1 거기서 4를 뺀 거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 계산. 이거를 계산하면은 a의 값을 얻을 수가 있고 fx를 결정할 수가 있을 거다. 자, 하나씩 합시다. 자, 우변 뿌려. 요렇게 하면은 3a에다가 플러스 하니까 얘랑 죽습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양변에 곱하면 2a 플러스 3분의 10 이게 지금 4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양변을 일단 2로 나눌까요? 요렇게 여기는 2 여기는 5 양변에 3 곱해 얘는 6 여기는 3a에다가 3a 플러스 5 요렇게. 자, 그러면은 9a의 제곱 플러스 15a 마이너스 6은 0 3으로 나눠. 3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가 제로야. 여기서 3으로 쳤으면 되는데 어제 3a a 2 하나 뿔마 a의 값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지금 얘냐 이걸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자, 다 썼는데 여기 1번에 이 역함수를 갖는다는 조건이 있죠.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범위를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하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분의 1이 이거잖아요. 얘 좀 한 별씩 써봐.
그러니까 얘 이퀄 0이라고 놨을 때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0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범위를 뽑아내려고 역함수 갖는다라는 저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a가 3분의 1.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해. 그럼 27 플러스 3 더하기 1 이거니까 31.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026학년도 5월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6월 모의고사와 또 6개월 뒤에 수능까지 잘 대비하셔서 꼭 원하는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